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4.15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까지 마무리된 상황인데요. 사전투표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남들이 어떻게 투표했느냐, 어떻게 투표할 예정이냐가 아니겠죠. 각자 내가 갖고 있는 지역구 그리고 비례 두 표를 제대로 행사했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탄생한 2번 미래통합당의 형제정당, 비례 4번 두 번째 칸이라고 하죠. 미래한국당의 사령탑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를 모시고 총선 승리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세 다니시느라 정말 바쁘실 텐데 네네.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뭐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우리 미래한국당을 캠페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의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무너진 경제, 외교, 안보, 정의 모든 걸 살릴 수 있도록 저희 형제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게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지원과 격려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 네. 앞서서요, 네.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 네. 평상시에 갖고 있던 어떤 질문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평택에 네.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시는 분인데, 예, 네. 어떻게 보면 평택에서는 워낙 네. 덕망도 높고, 네. 역시 원유철밖에 없어 이러는데 이번에 불출마 선언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불출마 선언 하게 됐는지 저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 예.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뭐 평택 시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제가 5선 의원까지 왔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흠도 많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원유철 개인이 한 명이 당선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래통합당 전체적으로 공천의 모습이 네.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전체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저 또한 그 20대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원내대표 또 대표 권한 대행까지 한 사람으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시고 또 우리 당이 총선에서 실패했을 때 그 당시 지도부에 있던 사람으로 제 책임 또한 적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일선에 나서는 것보다도 뒤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 미래한국당 대표까지 될 생각은 안 했어요. 예. 불출마 선언하고 이제 그 우리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맡아서 열심히 예. 우리 무너진 대한민국 다시 세우고 민생과 경제가 아주 파탄지게 일어나는데 네. 다시 살리고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했던 건데 네. 미래한국당에서 당시 지도부가 사실 미래형제당이잖아요. 미래형제당이죠.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예. 그러니까 뭐 형 동생이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집안이 잘 되려면 뭐 흥부놀부 따로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형제지간에 다 잘 돼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하고 더 잘 되는 건데 당시에 제가 보면은 우리 미래통합당과 그 미래한국당이 형제정당임에도 틀림없는데 네. 좀 갈등이 있었어요. 예. 분열도 있었고 그 분열과 갈등의 원인은 이제 사실은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 네. 우리가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서 천하의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네. 사실 이 기이한 괴물 같은 선거법이 통과만 안 됐더라면 한 몸으로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4+1이라는 정치야합 결사체를 만들어서 이 준연동의 비례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당방위권에서 이미 국민들에게 만약에 이 제도가 통과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 뭐 언론 통해서 보셨다시피. 그렇죠. 아무튼 그랬는데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예. 당 지도부하고 공관위 네. 또 미래통합당 지도부하고 또 인재영입위원회하고 예. 갈등이 생겼습니다. 잠깐 있었죠. 예, 예. 잠깐. 그래서 예. 제가 갈등이 길어지면 그렇죠. 국민들께서 이번에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 막아내고 이 정권 폭정을 막아내야 되는데 야권이 분열되고 더 또 갈등이 심화되면 뭐 선거 치르는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네. 국민들의 또 비난도 쏟아질 거고 얼마나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한국당에 동료 의원들 몇 분 모시고 가서 갈등을 빨리 조정하고 또 분열을 막아내고 수습을 잘 뭐 도와주셔서 여러 의원 도와주셔서 잘 처리가 돼서 아무튼 뭐 잘 지금 사이좋게 예. 4월 15일 총선을 향해서 예. 쌍끌이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야, 완전히 쌍끌이로 승리를 네네. 향해 나아가고 예. 있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뭐 잠깐 갈등으로 비춰졌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기에 또 수습하고 네. 미래로 나가는 모습이 네. 정말 국민들한테는 감동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어찌되었건 이게 네. 다 원유철 대표의 희생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본인이 예. 본인 선거를 뛸 때는 정말 막 죽을 똥 살 똥 뛰지만은 네네. 사실은 본인이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네. 사람들 같으면 좀 네. 긴장이 풀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네. 계속 이렇게 언론 보도를 봐도 네. 원유철 대표는 네. 이건 보니까 본인 지역구 뛰는 예. 것보다도 더 열심히 예. 뛰시더라고요. 예. 요즘 예. 그 지역 돌아다녀 보시면 판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번 총선 민심은요. 예, 분명합니다. 예, 정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힘들어 죽겠다. 네, 그러니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못 살겠다 바꿔달라. 또 바꿔보자가 총선 민심이거든.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그 구호를 냈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50년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 나온 구호 아니겠습니까? 예. 그 민심이 그대로 지금 2020년에 재현되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의 그 잘못된 경제 정책,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좀 황당한 정책을 가지고 오히려 소득 성장커녕 실업 성장만 잔뜩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제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이 민생 현장이 매우 어려운데 거기다 이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어요. 설상가상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힘든데 민심은 틀림없이 바꿔보자인데 예. 이번에 바꿔야 한다는데 예, 이 코로나가 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안개처럼 가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이 뭐 좀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예, 사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라도 못 막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코로나 사태 때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좀 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그 유능한 의료진들이 계시고 하나된 국민의 마음 위기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민의 그 DNA가 있어요. 네, 초기만 잘했으면요 지금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베트남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더 완벽한 대한민국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못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1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발현되기 시작할 때 예, 그때 1월 29일 그 당시 현재 확진자가 겨우 4명밖에 없었어요. 1월 예. 29일 날. 근데 지금은 10,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월 29일 날 우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그렇죠. 최고 중진회의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역, 우한 지역이라든가 네. 허베이성 예. 이런 데를 경유했던 사람이라든지 중국인들은 안타깝지만 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걸 금지시켜야 된다. 그렇죠. 제가 그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도 똑같은 날입니다. 다 언론에 있으니까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아실 겁니다. 그때도 제가 그 얘기합니다. 이 확진자가 있는 지역, 확진자가 발생한 그런 기초자치단체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하고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는 무상으로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야 된다. 그러네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본이네요. 예, 1월 29일 그 주장을 한 것뿐만 아니라 30일 날 법안을 냅니다. 예. 이 검역법, 감염법 예. 이 법안을 내요. 그러니까 주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에 옮긴 거죠. 그래서 뭐 저 민주당 의원은 회관하고 국회 본청 다니는 그 복도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아우 좋은 법안 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까지 받았어요. 그래도 제정신이 박혀 있는 민주당 의원이 예, 있긴 있네요. 근데 정부에서 중국 눈치 보느라고 아, 이 중국 눈치 보느라고 시진핑 방한. 뭐 그보느라고 이거 못한 거예요 처리를. 그래서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중국인 출입 금지를 제한적으로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우리 야당의 목소리, 자유한국당 그 당시 목소리만 들어서 잘 경청해서 같이 대응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은 불의의 사망자도 안 생기고 더 잘 막아낼 수 있었던 데는 아쉬움이 있죠.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뭐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뭐 우리가 동참을 하고 더 이상 확산을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초기 대응 못한 이런 정권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 좋은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그 초기 대응 실패, 예. 이거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죠.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과 거리두기를 하셔야 된다. 이번 예. 투표에서는 저는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예.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경제가 이렇게 된 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전부터 경제는 파탄 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그 뭐 다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고, 특정 기간 동안에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예, 이 정부 때. 예. 근데 코로나 이전만 해도 문재인 정권 그 3년간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건 다 예.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 성장은 오히려 실업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곳 편한 데가 없어요. 이 영세업자인 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급격한 도입으로 다 힘들어했죠. 네.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힘들어했죠. 네. 규제 때문에 대기업들은 힘들어했죠. 그러니 한국에서 기업 못하겠다, 외국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럼요. 경제가 전부 다 힘들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설상가상이 된 거죠. 엎치는데 덮치는 격이 된 거죠. 그러니 만약에 이 정부가 이번에 견제받지 못하고 이번 총선에서 뭐 말로는 지금 180석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예. 만약에 국회마저 민주당이 손에 들어가 버리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실패를 또다시 2년 동안 우리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예. 전혀 막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정말 문재인 정부 실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선거가 되겠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저희가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완전 망해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수도권 특히 보면요. 수도권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전자산업이 상당히 발달을 해 있었는데 지난번 왜 지소미아 파기 문제 때문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전자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캐시카우였는데 지금 힘들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정부가 잘못해낸 게요. 문재인 정부 잘못해낸 게, 외교와 예. 경제, 예. 이걸 잘 적절히 활용해서, 외교도 결국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온 나라가 미국도 아메리카 퍼스트, 예. 완전히 이제 자국 이익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외교도 자국 이익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눈치 보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눈치 보기, 또 북한 눈치 보기. 근데 이상하게 또 예. 미국 눈치는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소미아 문제도 그래요. 제가 지소미아 사태 당시 때 일본에 가서 직접 예. 그 국회 특사단 자격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본을 설득했습니다. 일본에게 지소미아 폐기에 맞는다. 예. 지소미아도 그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양국 간에 그렇죠. 중요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제도고, 그리고 이 반도체, 우리 중요한 네. 그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불화수소부터 시작해서 그 필요한 원료들을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제한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윈윈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많이 하고 그랬었죠. 예. 근데 아무튼 지금 현 정부의 그 외교 안보 정책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도 봐요.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김정은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다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그 두 정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만났지만 자신했잖아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되면서 이제 마치 내일 모레 당장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북핵이 1mm라도 파괴됐습니까? 전혀. 폐기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매달 그냥 정례화 됐어요. 원래 행사처럼 매달 미사일 발사하지 않습니까? 방사포 발사하잖아요. 원래 행사됐어요.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고도화되고 있다. 그래 안보가 구멍나고 있는 거죠. 사실 국회의원을 하실 때는 당연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신 건데 문제는
국회의원도 건드릴 수 없는 게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보면은 지난 평택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상하게 하여튼 국방 관련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하나는 평택함대도 뚫렸던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평택의 수많은 주한미군 그 군속들, 군무원들이 지금 월급을 못 받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안보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권이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되겠다,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이 좀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 오로지 정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예. 게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중심 세력들은 그렇게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방위비 협상과 관련돼서도 예. 그 한미 간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방위비를 급격히 인상시킨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제가 그래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격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끊임없이 주문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돼서 급격히 인상시키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 네. 제가 그 4년 전에 예.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방미 특사 단장 자격으로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기 직전 예.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 방위비 관련돼서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우리 충분히 되고 있다. 미리 설명을 다 했어요. 네. 한동안 조용했어요. 예. 우리가 지금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동맹국들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충분히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게 설득이 못하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강경화 장관한테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아메리카 퍼스트, 네. 코리아 퍼스트도 아니다. 네. 한미 동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위고 투게더 함께 갑시다라는 동맹 정신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합리적인 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미리 노력을 해라. 그리고 절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그 고용 안정, 그렇죠. 임금 보장 이건 예. 확실해야 된다. 그 누차 얘기했어요. 예. 다른 거 모두 이거는 확실하게 먼저 해라. 그렇죠. 계속 주장했어요. 사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해라. 예. 결국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두 손 들어버린 그래서 거죠. 이제 뭐 무급휴직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4,500명이나 예,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자리를 잃은 거 아닙니까? 예, 무급휴직이 되는데 이런 사태를 지금 막아내라고 계속 몇 달 전부터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걸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거 다 정부가 이거는 사실 정부의 무능입니다, 무능. 예. 아니, 지금 상황에서 그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 해리스 대사가 그만두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러다가는 한미동맹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라면 가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설득을 해서 합리적인 주장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4년 전에 가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왔거든요. 그때는 조용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좋을 때는, 관계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안 그렇습니다. 되던 사안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이런 와중에 시진핑 답방에만 그렇게 목을 메고 있으니까 정말 이상한 정부 같은데 어찌되었건 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설왕설래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미래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투표가 힘이다. 투표를 바꿔야 된다. 투표밖에 없어요.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아내는 것은, 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것은 국민의힘 투표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번 사전투표가 사상 최고치인 26%를 넘은 거, 26.69%인가?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바꿔야 받는다. 그 현상 유지보다도 이 바꿔야 된다라는 그 의지를 가진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가고 계시다 보고 있고, 지금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일날에는? 당일날이요. 4월 10일. 지금요. 근데 다 나오신 분들이 조금 이제 혼동스러워 하시는 게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조금 혼동스러워 하시는데 혼동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투표장에 가시면 이제 뭐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할 수 없고요. 4월 15일에 투표장에 가시면 투표용지를 2장 받습니다. 한 장은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거고 예. 또 한 장은 정당한테 투표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장은 자기가 지지하는 지역구 의원, 또 한 장은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미래통합당은 2번 아닙니까? 그렇죠. 형제 정당인 예. 2번 아무개에다 찍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당 투표는 저희가 4번이에요, 기호가. 그러니까요. 헷갈려 하세요. 예. 그런데 민주당하고 예. 미래통합당,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안 냈어요. 비례대표. 그렇죠. 두 당이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호는 4번인데 둘째 칸이 된 거예요. 예. 예, 둘째 칸. 둘째 칸. 예, 그래서 둘째 칸에 찍으시면 된다.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4.15 총선 당일날 투표장에 가시면 흰색 용지는 지역구 투표, 예. 초록색 용지는 정당 투표인데 미래로 시작하는 미래통합당, 예. 미래한국당, 예. 두 미래 형제 정당인 둘째 칸. 둘째 칸. 둘째 칸에 둘째 무조건 칸. 꽝꽝 찍으시면 예. 대한민국 살리시는 길입니다. 예. 둘째 칸에다가 예, 찍으면 꼭 된다. 둘째 칸. 예. 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다 둘째 칸에 나란히 있습니다. 예. 헷갈리지 말고 예, 미래. 둘째 칸에 찍으면 그럼 된다. 둘째 칸에 넣으면 돼요. 미래가 적혀 있는 거 둘째 예, 칸에 예, 찍는다. 미래가 적혀 있는 둘째 칸. 예. 예. 그래도 하여튼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네네. 또 막판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선 승리 전략 여러분들께 좀 과감히 말씀해 주셔서요.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신나게 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대한민국 완전 지쳐 있습니다. 네. 경제도 폭망했고, 안보도 무너졌고, 정의도 무너져 내렸어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말 쪽박차가 생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큰 문제는요. 지방의회인 예. 기초의회, 예. 광역의회, 그다음에 단체장인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예. 그다음에 국회, 대통령 모두가 집권당 민주당 일색입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민주당으로 다 장악됐어요. 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에 예. 인구 1350만인데요. 광역의원, 예.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아. 100명이 넘는 의석을 가진 한 명이 한 명. 너무하네요.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또 민주당이 국회마저 최후의 보루인, 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마저 또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한다. 지금 뭐 이해찬 대표께서 180석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 나오죠.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예.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많이 했던 구호가 좌파 독재를 막자였잖아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로 가는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와 민주, 네.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미래 한국당, 네. 미래통합당 둘째 칸 미래로 시작하는 형제정당에게 꼭 표를 모아주셔야 되는 이유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꼭 과반을 확보해 주셨고요. 지금 선거하시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예, 이 잘못된 선거제도 바로잡고요. 자,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작년 연말에 저 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들, 정의당 뭐 등등해서 범여권 정당들이 정치 야합 결사체를 만들었잖아요. 4+1이라고 4+1 맞습니다. 이 국회 운영은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교섭단체라고 하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갖는 정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00명 의원을 다 상대를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사상 처음 보는 황당한 4+1이라는 야합 정치합 결사체를 만들어서 예. 범여권이 공수처법하고 준영동대 비례제라는 걸 하고 맞바꿔 먹는 식으로 해서 이거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온몸으로 당시 자영했던 의원들이 땀과 눈물 흘리면서 막 와이사스 찢어가면서 예. 그 국회에서 막아냈잖아요. 폭력 사태도 예, 벌어졌었죠. 그때 패스트트랙이라는 전국성에서 예. 그 막다가 막 쓰러지고 병원 가고 그럼요. 막 그러고 나서 얻어 맞고도 또 고소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황교안 대표는 저 정의당 대표한테 고소까지 당했잖아요. 예. 예, 비례정당 만들 때. 그때 우리가 뭘 했냐면 정말 이 나쁜 이 준영동령 비례제 통과되면 범여권이 대한민국 나쁜 쪽으로 그렇죠. 말아먹을 거다. 예. 그래서 정말 이거 막아달라고 호소했던 예.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준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라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정당방위죠. 그럼요. 근데 민주당 어땠습니까? 가진 우리 미래한국당 출범할 때 가진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더니 슬그머니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두 개예요.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다 범여권 1중대 2중대 아니겠습니까? 예. 솔직히 정의당까지 해서는 뭐 세 세 개. 개고요. 뭐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비난하더니 자기네들은 더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서야 국민들이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힘을 합해서 그 당시에 저걸 온몸으로 저지하려고 했는지를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야, 이런 선거제도 처음 봤다. 이거 찍어서 산출 방식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오직하면 그 당시 심상정 그 정의당 대표가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선거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그 법, 뭐 공수처법이라든가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잘못된 선거법을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저희들에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게 과반 의석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고 저희들에게 힘을 모아주셔야지 저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또 싸우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진짜 승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목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형제 정당인 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이 문재인 정권 실정을 좀 막아내고 네. 향후 남은 2년, 이제 3년 차 지나고 2년 동안에 더 이상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많은 경제 위기가 올 거고 더 많은 네. 안보 위기가 올 겁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과반 확보를 해주십시오. 예. 합해서 150석은 확보해 주셔야지만 합해서 저희가 150석. 막아낼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미래한국당은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예. 목표 20석이죠. 20석. 예, 예.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데 뭐 다다익선이지만 그렇죠. 예. 저희는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해줘야지만 저희가 범여권 그 유성정당들과 함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저희 갖게 되기 때문에 꼭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사표 방지입니다. 사표 방지. 그렇죠. 사표를 지금 막아야죠. 비례정당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3% 이상을 못 얻으면 다 무효예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위성정당이 출연하고 있는데 쳐다보지 마시고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한국만 보시고 미래한국당 둘째 칸 미래한국당에 그러니까요. 꼭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또 투표장에 들어가시면은 예. 순간적으로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4번도 아니,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둘째 칸. 둘째 칸. 예, 4번도 그냥 빼버리고 모두 이제는 둘째 칸에 예. 미래한국당, 예. 미래통합당, 미래로 시작하는 둘째 칸에 나란히 둘째 칸에 이제는 예, 그냥 둘째 칸. 4번이 둘째 칸. 아니라 그냥 무조건 둘째 칸. 둘째 칸. 예, 무조건 둘째 칸. 간단하게. 미래로 시작하는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둘째 칸에 찍어주면 됩니다. 무조건 둘째 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희망 열차입니다. 예. 둘째 칸에 모두 합승해 주시면 됩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해졌습니다. 그냥 두 번째 칸을 지역이든 비례든 투표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두 장. 하나는 하얀 거, 하나는 초록색인데요. 색깔도 필요 없네요. 그냥 두 번째 칸에 찍으시면 된다고 하고요. 혹시 순간적으로 헷갈리시면 앞에 미래가 달려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그런데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갖가지 얘기 들어오지만요. 다 필요 없고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합쳐서 과반 되면 대한민국 살아나는 겁니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 가지 법들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법들 되돌려 놓으려면요. 이번에는 과반 해야 되고요. 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으려면 과반은 필수입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서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투표장으로 달려 나가셔야 됩니다. 아침 6시부터 줄 길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기 때문입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의 희생 여러분들 아시죠? 평택에서 원유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앞장서서 희생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해야 원유철 대표가 다른 방향으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 선거 져버리면요. 당분간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반으로 딱 이겨줘가지고요. 원유철 대표
큰일 할 수 있게 여러분들 또 도와주셔야 되고요. 미래한국당 승리해야 됩니다. 아까 목표가 20석이라고 했는데요. 20석 원내 교섭단체도 좋지만은 한 26석쯤 해가지고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과반을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간단합니다. 두 번째 칸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입니다. 신의 한 수도 총선 승리 그날까지 열심히 뜰 테니까요. 구독 버튼 꼭 잊지 말아주시고 또 추천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실 수 있도록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통합당입니다. 앞에 미래가 써 있고요. 두 번째 줄입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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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우리 당의 2번. 대변인을 모셔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구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2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노경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44,000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드립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요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 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44,000원,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8,000원인데 요걸 22만원에 요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살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전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22만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전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 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 수 단독 22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전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전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 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원에 팔아요. 근데 신의 한 수만 이렇게 복세편살 포함해서 22만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건강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